자, 이제 오늘 수업 12일차, 자바2 2일차 수업이죠. 자바2로 들어오고 나서 2일차 수업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페이지에 보시면 리모컨 형변환 서술형 문제 있고요. 밑에 보시면 A무기점 공격 실행되는 세부적인 과정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 애는 제가 정답을 꺼내놨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시간 있으실 때 한 번씩 쭉 보고 작성해 보시고요. 저번 시간에 했던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서술형으로 잘 써보시고 정답이랑 비교해 보면서 이제 혹시라도 그렇게 해보시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저한테 질문을 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거부터 할 겁니다. 정수 i가 가지고 있는 10을 W형 변수에 넣고 해당 변수의 값을 다시 i에 넣기, 요거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이 문제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같이 할게요. 자, 정수 i가 가지고 있는 값 10이래요.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이거 오랜만에 한번 다시 해석해 볼까요? 이 한 줄을 한번 말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i라는 변수를 오직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정수형 타입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정수만 들어갈 수 있게끔 운명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10이라는 값을 넣겠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더블 타입의 d라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 준 거고요. 거기에 i를 넣고 있어요. 이거 제가 저번 시간에 다른 거 설명을 하다가 이거를 예시로 들어드렸던 게 있어요. 기억이 나시죠? 네, 저번 시간 마지막 시간이었나? 그때 했던 것 같은데, 얘는 지금 문제가 없죠. 지금 이 한 줄은요, 이렇게 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서의 i는 값으로서의 i였으니까. 왜냐? 이꼴 마크 좌변에 있는 게 아니니까 값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12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d한테는 10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었죠.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가 출력을 해보면, 얘를 d를 출력을 해보면 10.0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말씀드릴 때 제가 10을 넣었을 때 10은 실수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실수형 타입인 d한테 들어갈 때 읽는 게 없어요. 자기 스스로 각 데이터를 읽는 부분이 없습니다. 전혀. 그렇기 때문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없는 거고, 얘가 출력이 될 때는 오직 실수로서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10.0으로 출력이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우리가 이걸 얘기했었어요. 10과 10.0은 그럼 같은 건가? 이거는 다른 겁니다. 명확히 달라요. 우리는 10.0이 소수점 뒤에 0만 붙으면 생략이 가능해서 10.0이 10이라는 걸 알죠. 근데 컴퓨터는 10.0과 10을 다르게 봐요. 전혀 다른 수예요, 이건. 그래서 이 10이 들어갔지만 얘가 자동으로 형변환을 해줘서 오토캐스팅을 해줌으로써 10.0이라는 값으로 d한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을 했을 때도 10.0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정수가 들어가야 되는 i한테 지금 d 뭐예요, 그러면? 아니요, 여기 들어있는 값, 얘가 이제 여기로 오면 얘가 값으로서 작용을 하잖아요. 지금 요 i한테 넣으려고 하는 이 d는 값이 뭐가 들어있죠? 10.0이 들어있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10이 10.0으로 자동 형변환이 돼서 d한테 들어가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d한테는 우리가 10.0이 들어있다는 거를 얘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고요. 실제로 얘가 출력이 될 때 10.0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d는 10.0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i한테 넣고자 하는 이 d는요 10.0인 거죠. 그래서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i인데 10.0을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에러가 나고 있는 거죠. 얘는 이제 자바가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d는 실수다.
근데 너 정수 타입의 변수한테 넣으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 손실이 있을 수도 있어. 위험해.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괜찮아. 자바야, 내가 확인해 봤는데 데이터 손실 없어. 그냥 진행시켜. 라고 해주는 게 이거였죠. 소괄호 열고 타입 넣어주는 거. 이러면 인트로 형변환을 해주겠다 라는 뜻이었고, 얘를 직접 쓰지 않고 에러에서 자 add cast to int 라고 하는 거, 얘를 클릭을 하면 알아서 형변환을 해주는 거였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자바한테 아 괜찮아, 이 D가 10.0이지만 데이터 손실 없으니까 그냥 정수로 취급하고 넣어도 돼 알려주는 거고,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개발자한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수동 형변화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요것도 한번 보여드렸었죠.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라 여기다가 10.5를 해준 상태로 이렇게 아이한테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거 안 되는 거죠. 정수 타입인데 실수 넣으려고 하니까, 이때도 우리가 괜찮아 자바야, 이거 그냥 정수로서 봐줘 라고 하면 i에 10이 출력이 되면서 i는 실제로 10을 갖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0.5라는 이 데이터를 잃은 거죠. 그쵸? 이런 것 때문에 자바가 안 된다고 알려주는 거였어요. 데이터를 이렇게 잃어버리니까. 근데 우리가 개발자 스스로가 전적으로 책임을 물으면서 아 괜찮아 진행시켜 라고 하면서 이 데이터를 잃어도 된다 라고 자바한테 해준 거죠. 그래서 수동 형변환을 하면 에러가 사라지는 거예요. 대신에 이 0.5라는 값이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어떠한 프로젝트에서 되게 중요한 값이었다면 저걸 잃음으로써 문제가 커지겠죠. 그래서 이 캐스팅은 남발하면 안 돼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자동차 리모컨으로 페라리 객체를 연결한 후 해당 리모컨이 가리키고 있는 객체를 다시 페라리 리모컨으로 가리키게 하는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문제가 말이 좀 어렵죠? 문제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이거를 그냥 보이는 그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한번 풀어보세요. 얘는 지금까지 배운 거를 잘 응용을 해야 돼요. 배운 거를 잘 융합을 시켜서 응용을 하시면 가능하신 문제입니다. 생각이 좀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15분까지만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간단한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하면 이거 지금 뭐 한 거죠? 자동차 클래스로 만든 객체랑만 연결될 A자동차 변수를 하나 만든 거고, 거기다가 자동차 객체 하나 만들어서 리모컨 연결한 거죠. 얘는 그렇죠? 그럼 얘는요? 그쵸? 자동차 객체랑 연결될 A자동차를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페라리 객체 만들어서 이 리모컨 넘긴 거잖아요. 대신에 얘는 온전한 페라리 리모컨이 아니라 자동차 리모컨으로 중간에 바뀌어서 들어가겠죠. 이걸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시각화를 많이 했어요. 자, A자동차가 있고요.
A 자동차. 얘 타입은 자동차죠. 얘는 지금 페라리 객체고요. 그리고 리모컨이 있겠죠. 리모컨이 이렇게 들어와서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이렇게 넘어가는, 리모컨이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변화가 한번 일어나는 거죠. 저번 시간에 많이 했던, 이제 페라리가 자동차한테 말하는 겁니다. 자동차야, 나 너처럼 행동할 거야. 나 받아줘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익스텐즈, 상속을 받음으로써 자바한테 따로 알려준 거고요. 그리고 이 과정이 진행될 때 페라리가 자동차한테 말을 거는 거죠. 나 너처럼 할 거니까 나 받아줘. 그럼 자동차가 페라리한테 얘기하겠죠. 나처럼 하고 싶으면 나한테 없는 거 버리고 와 라고 하겠죠.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이 페라리 안에, 이 페라리 객체 안에 메서드, 변수 이런 거 몇 개 있죠? 그렇죠. 자동차한테 물려받은 달리다랑 서다 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페라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뚜껑이 열리다는 원래 들어있어야 되지만 이게 리모컨이 넘어가면서 중간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자동차한테 없는 거 버리고 와, 그래 나 버리고 갈게 해서 버리고 갔기 때문에 지금 이게 리모컨이 연결될 때는 얘는 없는 거죠. 뚜껑이 열리는 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간 상태죠. 여기 리모컨 자동차 리모컨이었잖아요. 자동차 리모컨이고 얘가 페라리 리모컨이니까 우리가 이 첫 줄을 한 거죠. 자동차 리모컨이 페라리 객체를 가리키게 한 거죠. 이건 말을 그냥 반대로 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평소에는 페라리 객체에서 리모컨을 연결해준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걸 그냥 반대로 얘기를 한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해당 리모컨이 가리키고 있는 객체를, 얘를 다시 페라리 리모컨으로 가리키게 해달래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해준 얘를 페라리 리모컨으로 가리키게 해달래요. 이거죠. 페라리 객체랑만 연결될 변수 하나 만들었고 여기다가 지금 얘 넣고 있죠. 얘는 누구예요? 얘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러가 나고 있어요. 이 에러는 왜 나는 에러죠? 그쵸? 그게 이제 정답에 가장 근접한 말인데, 에러 내용을 보면 타임 미스매치예요. 자동차는 페라리가 될 수 없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얘는 자동차 리모컨이잖아요. 페라리 객체에서 페라리 리모컨이 넘어오면서 자동차 리모컨처럼, 자동차처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얘가 뚜껑이 열리다를 잃고 들어갔어요. 그 상태로 변수에 들어있는 건 실질적으로 자동차 리모컨이죠. 얘는 지금 자동차 리모컨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페라리 객체랑 연결된 자동차 리모컨을 들고 있는 거예요. 페라리가 자동차처럼 변했으니까. 그 상태에서 페라리랑만 연결될 변수한테 넣겠다고 하니까 에러가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형변환을 해줘야 해결이 되는 거죠. 이걸 해줌으로써 우리가 자바야 괜찮아, 이 A자동차 이 변수는 우리가 이제 페라리로 쓸 거야, 내가 보증 설게, 걱정하지 말고 진행시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보죠. 자, 아까 그림을 그냥 활용을 해도 되겠네요. 여기다가 지금 객체, 변수 하나가 더 생긴 거죠. 객체는 지금 이 코드 내에서 객체는 몇 개예요?
한 개예요, 한 개. 뉴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쵸? 그 상태인데 변수가 두 개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얘가 페라리 타입의 페라리라는 변수고요. 그쵸? 그리고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거. 그쵸? 그래서 이 선을 이렇게 연결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얘가. 이게 없을 때 이 상태가 지금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지금 이 모양이죠.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페라리 객체가 리모컨을 A 자동차한테 넘겨줬고요. 그리고 이 리모컨을 페라리라는 변수한테 넘겨주고 있어요. 이 과정이에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만 보면 지금 이 페라리 객체에 있는 이 리모컨이 여기로 들어오는 거랑 같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만 보면. 그러면 페라리 객체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을 페라리 변수가 받을 때 에러가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그림은 자, 지금 얘가 이렇게 한번 왔다가 이렇게 온 거랑 얘가 만약 같다면 지금 저 대각선을 그려보면 이거잖아요. 페라리 객체한테서 리모컨 직접 받는 거. 얘는 에러가 없죠. 근데 얘는 에러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가 이렇게 넘어오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자, 얘가 여기를 하나 거쳤고요. 내려왔죠. 여기를 거치는 와중에 얘는 변하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던 것 중에 자동차한테 없는 거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우린 뚜껑이 열리다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얘는 온전한 페라리 객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얘가 리모컨을 받을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넘길 때 얘 페라리 객체랑 연결되어 있는 리모컨이야 라고 얘가 줄 거예요. 근데 얘가 받을 때 무슨 소리야, 너 거쳤으니까 이거 온전한 페라리 아니잖아, 페라리 바뀌었잖아, 나 그냥 못 받아, 안 받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에러가 있는 거예요. 얘를 받으려면 네가 넘겨주려는 리모컨이 진짜 페라리인지 나한테 확인을 시켜줘, 네가 보증을 서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한테 잡아가 이거 맞으면 맞다고 해요, 아니면 나는 실행 안 시킬 거야, 안 해주면, 이렇게 해서 에러를 뱉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래서 여기를 캐스팅을 해주면 에러가 사라지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거쳐서 오는 거랑 이 대각은 다른 거예요. 서로 완전히 달라요. 이 대각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해왔던 일반적인 객체를 만들어서 변수에 담아주는, 리모컨을 담아주는 방식이고, 얘는 형변환이 한번 된 상태에서 다시 원래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니까 얘도 형변환을 시켜줘야만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얘는 어떨까요? 얘는 왜 에러가 안 나죠? 예,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왔죠. 들어오는 과정에서 형변환을 해줬어요. 그쵸? 그거를 다시 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얘네 둘은 이제 알잖아요. 여기서 형변환을 해줌으로써 얘 거를 온전히 받아들였잖아요, 얘가. 근데 이걸 다시 그냥 돌려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자,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왔다 갔다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시각화를 잘 해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중간에 뭐 하나를 거치면서 형변환이 이루어졌고, 형변환이라는 거는 지금 이거죠, 이거. 여기서 변화가 일어난 형변환이 한번 이루어졌고,
바뀐 거를 가지고 넣으려고 하니까 원래 거대로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원래 거라고 하면 원래처럼 받을 수가 없는 거고, 여기서 형 변환을 해줘야만 받을 수가 있는 상태인 거고, 그리고 형 변환까지 완료가 된 거기 때문에 다시 돌려주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이런 상황입니다. 눈으로 하나하나 천천히 쫓아보면은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자, 이 문제도 풀어볼 시간을 좀 드릴 건데요. 이 문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미 배웠습니다. 우리가 상속을 받는 거랑 코드를 재사용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하나는 상속이었고요, 하나는 뭐였어요? 그쵸? 구성 방식이었어요. 컴포지션. 그 둘을 적절히 잘 조화를 하시면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을 좀 생각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35분까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쭉 보니까 되게 다들 잘 하셨어요. 잘 해결을 해주셨고, 네, 생각보다 되게 잘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남았지만 바로 같이 해보면서 다른 설명드릴 게 또 있기 때문에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런 코드를 보면 지금 new8 객체 하나 만들고 있죠. 그쵸? 그리고 걔를 어디에 넣고 있어요? A 사람 안에 있는 리모컨 작동시켜서 나타낼 수 있는 A-왼팔이라는 변수에 넣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얘를 잠깐 내려놓고요. 아니다. 그냥 바로 하죠. 네, 일단 8 객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8이라는 클래스가 하나 필요할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얘를 만약에 이렇게 연결을 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사람을 상속받아야 되죠. 근데 얘는 A is B가 좀 이상하죠. 8은 사람이다. 좀 이상하죠. 얘를 상속으로서 이 문제를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A 왼팔이구나. 네. 자, 그쵸? 그게 불가능한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다 지금 잘 생각을 해주셔서 이 A 왼팔을 여기다가 변수로 잘 만들어 주시고 얘의 타입을 8로 잡는 거를 다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이 문제는 이제 요거를 좀 이걸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요거에 대해서 이게 왜 8인가 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우리가 구성 방식을 배웠다 보니 잘 해결을 하신 것 같아요. 이미 다 이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크게 건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사실 구성 방식 했던 거 그냥 똑같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A 왼팔은 그러면 8이랑 연결이 될 수 있는 변수고요. 타입을 8로 잡아준 거니까, 그쵸? 그래서 8로 만든 객체랑만 연결될 A 왼팔로 변수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8 연결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우리가 구성 방식을 할 때는 여기다가 객체 만들어서 연결하는 것까지 해줬던 것 뿐이고, 이 부분이 바깥으로 빠진 것 뿐이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이거는 오케이, 일단 해결은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볼게요. 제가 파일 객체 안에 길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얘를 또 시각화를 해보면요, 자, 얘는 A 사람이죠. 사람 타입이고요. 얘는 지금 사람 객체예요. 얘는 8객체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new 2번 했으니까 객체 2개잖아요. 그래서 2개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고, 리모컨이 있을 거고요. 연결해줬으니까 들어있을 거고, 얘는 들어있겠죠. 이렇게 연결을 해준 상태로 지금 사람 클래스 안에
나이라고 하는 저장 공간 변수랑 A 왼팔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죠. 지금 이 사람 객체는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나이라고 하는 애한테 20이라는 값을 따로 넣어줬고 왼팔이라는 애한테 팔 객체를 연결해줬어요. 그러면 얘가 나이고 얘가 A 왼팔일 때 여기에 20 넣어준 거고요. 얘한테는 이거 넣어준 거죠. 이거. 그쵸? 이거 넣어주고 이렇게 연결을 시킨 상태잖아요. 변수한테 객체 리모컨 연결하는 거 우리가 했던 방식 똑같은 거죠. 다만 그 변수가 객체 안에 들어있을 뿐인 거죠. 자, 그러고 우리는 지금 팔 객체한테 길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길이.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문제를 드릴게요. 자, A 사람이 가지고 있는 리모컨 작동을 시켜서요 이 길이한테 올 수 있어요? 이것만 눌러서 길이한테 접근 가능할까요? 자, 얘가 1번 얘가 1번, 그럼 얘도 1번이죠. 같은 리모컨이니까. 얘가 2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도 2번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1번 리모컨만 작동을 시켜서 요것만 작동을 시켜서 여기로 이 길이한테 바로 접근이 가능할까요? 이건 안 되죠. 얘는 연결이 이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바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눌러서요 얘한테 접근을 해요. A 왼팔한테. 그리고 A 왼팔한테 리모컨 또 누르라고 시키는 거예요. 리모컨 눌러서 그때 길이한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실제로 보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제가 길이한테 그냥 값을 뭐 20이라고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이 팔의 길이를 출력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A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리모컨 먼저 클릭을 해야겠죠? 그쵸? A 사람 리모컨 클릭하고 왼팔한테 붙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클릭해서 얘한테 접근을 한 거죠. 이 상태에서 얘가 다시 리모컨을 눌러야 되죠. A 왼팔이 우리 리모컨 작동 점이었잖아요. 그러면 길이한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출력을 해보면 20이 나오는 거죠. 얘를 여기다 안 넣고 여기서 넣어줘도 상관이 없는 거죠. 어차피 접근한 건 똑같은 거니까. 접근한 상태에서 얘를 조작하는 거니까 똑같이 나오는 거죠. 객체 안에 또 다른 객체를 연결하는, 객체 안에 있는 변수한테 또 다른 객체를 연결하는 방법을 알기 위한 문제였어요. 다들 잘 해결을 해주셨고, 잠시만요.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 아래가 실행되도록 해달래요. 이 문제를 45분까지만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 문제 설명까지 하고 다음 시간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 시작을 할게요.